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우리 엄마들 운동, 독서, 칭찬 끊이지 말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제가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슬슬 안 해도 되나? 그거 아니고요. 이거 세 가지 꼭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네, 엄마로서 또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내가 멋지게 후회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어머님들 진짜 좀 네, 머리 아프신 자기주도 학습 이야기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초등에서 가능하냐, 네, 라는 문제를 놓고, 아직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반면에, 2학년인데 자기주도 학습 벌써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의 뜻을 그대로, 일단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네, 사전을 찾아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정말 훌륭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를 그대로 설명드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학습자가 학습 참여 여부 결정, 학습 목표 설정, 학습 프로그램 설정, 학습 결과 평가 등 학습의 전체 과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학습 형태가 자기주도 학습인 거예요. 자, 들어보면 너무 거창하죠? 이걸 우리 아이가 한다고요? 초등인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다고요?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줄 알았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있죠? 엄마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이걸 학습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학습 목표 설정해주고 학습 프로그램을 선정해주고 학습 결과를 평가해줘요. 엄마가 해주는 거 괜찮나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네. 초등에서요, 그 학습의 주도권은 엄마가 가져서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지셔야 돼요. 엄마가 안 가지면 아이가 갔나요? 아니요. 학원이 가져가 버려요.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엄마가 주도해보지도 못한 채 아이도 주도한 적이 없는 학습지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이 그 주도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상황. 네. 네, 그런 여타의 수업들이 끌고 가고 있고요. 엄마랑 아이가 정신없이 끌려가는 상황. 네,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 부부가 이렇게 그 방송에 나오면요. 꼭 MC들이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경제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라고 하면 막 남자 연예인이 쑥스러운 듯이 와이프한테 있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제권. 누가 그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주도해서 네,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학습권. 네. 아이의 학습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마 주도 학습이냐, 아이 주도 학습이냐가 달라지는데요. 둘 중에 어떤 거가 더 좋고 어떤 건 나쁩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초등이기 때문에. 고등인데 엄마 주도로 가는 건요, 잘못된 거예요. 그쵸? 네. 초등인데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아이 주도로 가고 있다? 그 아이가 막 유별나게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네, 엄마가 덜 신경 쓰시는 상황인 거예요. 엄마 주도에서 아이 주도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엄마가 10이었고 아이가 0이었어요. 우리 6살, 7살 혹은 1살, 2살 때 아이가 뭘 주도하려고 하나요? 엄마가 주도하는데 엄마가 지금 이 시간에 책을 읽어주기로 결심을 해야만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책을 읽어줄 수가 있죠. 그쵸? 아이가 아무리 읽어달라고 해도요, 아이가 아무리 책을 좋아해도 엄마가 도저히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 혹은 엄마에게 책을 읽어줄 마음의 여유나 건강이나 그럴 의지가 조금 더 없다. 그러면 아무리 아이가 그 책을 보고 싶어도 읽어주길 원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아이는 내 힘이 없었죠. 엄마가 주도해서 아이의 생활 전반을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 엄마 주도로 가는 그 상황들이, 학습들이 네, 시작이 되었을 거고요. 6살, 7살에 시작된 학습이 이제 1학년에 가면서 점차 하나씩 하나씩 아이가 결국 해내야 되는 게 10개라면요. 1학년 때 하나, 2학년 때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요. 6학년이 가서는 적어도 네, 5개 이상은 아이한테 넘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가 혼자 하는 공부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학습에 관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 그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는 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요, 엄마가 10이었고 아이가 0, 네, 전체를 10으로 볼게요. 10대 0이었던 이 주도권이요, 점점, 네, 5대 5로 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엄마가 개입은 하는데 아이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때로는 엄마가 뜻하는 대로 결정이 되지만, 또 때로는 아이가, 네, 주장하는 대로 그 공부가 결정이 되기도 해요. 그쵸?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주도권이 바뀌면서 엄마는 네, 뒤로 물러나고 아이의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엄마는 이제 네, 학원 시간 늦지 않게 공부 시간 잡아먹지 않게 열심히 고기를 굽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네,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엄마 주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지금 주도, 공부, 학습권의 주도는 누가 하고 있는가? 엄마가 하시면 뭐 부끄럽고 아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주도하나 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주도하다가 바톤을 터치하듯이 아이한테 넘겨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요, 내가 아이 공부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고, 내가 아이한테 공부를 해라 마라, 잘했다 못했다, 지금 빨리 시작해라, 지금 더 조금 했으면 더 해갖고 와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엄마가 하나하나 일러주고 엄마가 결정해서 아이를 끌고 가는 상황 자체를 좀 자신 없어 하시는데요. 엄마가 내 힘을 뺀 상태에서 아이한테 정말 필요하다 생각되는 공부들을 하나하나 일러주면서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순서와 공부를 네, 하다가 힘들 때, 정말 재미있을 때, 덜 하고 싶을 때, 더 하고 싶을 때,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면 되는지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마가 네,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이가 주도권을 가져가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아이가 정말 공부 잘하길 원하고 아이가 성실하게 네, 끝까지 고3 때까지 이 정말 패턴을 놓지 않고 가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 꾸준하고 성실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아우, 야, 오늘 하지 마. 네. 하루는 하지 말라고 되게 쿨한 척 하고요. 다음날 막 빨리 안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어제 안 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와! 라고 하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막 이제 엄마가 막, 네, 막 파도를 타면서 막 이래라고 했다가 저래라고 했다가, 그리고 네, 어쩔 때는 써가지고 가면 이 정도면 잘했다고 했는데 어쩔 때는 똑같이 써가지고 갔는데도 막 글씨 이상하다고 막 뭐라고 하고, 네, 이렇게 이제 기복이 심한 경우에는요, 아이도 공부를 좀 하기 싫은 날에는 빼고, 좀 하고 싶은 날은 막 엄청 많이 하고, 네, 수학이 잘 풀리는 날에는 수학만 10장을 풀고, 영어를 하고 싶은 날에는 갑자기 영어책만 3시간을 읽고, 이렇게 좀 기복이 있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틀을 짜서 가시는 것,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틀을 짜서 어떤 과목은 학습지를 활용하고, 어떤 과목은 패드를 활용하고, 어떤 과목은 학원을 보내고, 라고 이런 것들을 다 짜서, 다만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네, 아이랑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아이랑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아이한테도 조금씩 주도권이 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실제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공부 어떤 과목 할지 결정하셔야 되죠. 그쵸? 아이의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이나 학년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얼만큼 공부할지를, 분량을 정하죠. 수학 문제집을 2장 풀지 3장 풀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영어책을 20분 읽을지 30분 읽을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갈 수 없어요. 계획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일주일 중에 7일을 공부 다 할지, 평일 5일만 할지, 아니면 평일 5일도 많다, 금요일도 빼달라, 월화수목 4일만 할지, 혹은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날로 정하고 6일은 공부를 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결정해야 되는 건데요. 아이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시기에는 엄마가 결정을 해 주시되, 네,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주도권을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영어책을 이제 독서를 시작을 했어요. 영어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뭐 ORT 3단계를 읽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이가 ORT 3단계를 읽을 때 하루에 3권을 읽을 수도 있고 4권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엄마는 당연히 4권을 읽었으면 좋겠고 아이는 당연히 3권을 읽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3권을 읽어야 될까요? 4권을 읽어야 될까요? 3권을 읽으면 죽고 4권을 읽으면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는 네,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엄마가 이거 너가 선택하게 해줄게. 너가 결정해. 3권 읽을래? 4권 읽을래? 라고 결정권을 주세요.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네 당연히 3권이라고 하겠죠. 어떤 아이들은 나 재밌으니까 4권 읽어볼까 라고 하기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던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본인이 이제 전체를 주도하면서 5 넘어가는 비중으로 결정을 하게 될 때, 주도권을 가질 때 자기 스스로 학습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주도 학습이 아이 주도 학습으로 넘어갈 때는 모든 것을 엄마가 꽉 쥐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부터 네가 해. 네, 이렇게 가시면은 아이도 당황스럽고 엄마는 속이 터지실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계속 아이한테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이걸 결정해야 되는 모든 아이 공부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서 결정을 하실 때 엄마 혼자 다 결정하지 마시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한테 선택권을 한번 줘보세요. 의사를 물어보세요. 일기를 쓰는데, 네, 8줄 써도 되고, 10줄 써도 되죠. 그쵸? 네. 10줄 쓰면 당연히 더 좋은데요. 8줄 쓴다고 아이의 글쓰기가 갑자기 바닥을 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줄 써볼래? 10줄 써볼래? 오늘은 몇 줄 쓸 거야? 8줄 이상만 쓰면 되는데 너가 원하는 만큼 엄마는 최소의 분량은 8줄로 정해줄게. 8줄 이상은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몇 줄을 쓰든 네 마음이야. 그러면 아이는요. 8줄은 일단 달성을 하죠.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엄마가 결정했어요. 거기에서부터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딱 8줄만 쓰고 끝나는 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8줄만 썼는데 근데 더 써보고 싶다. 나 더 쓸까? 더 쓰면 엄마가 분명히 칭찬해 줄 텐데.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높은 목표나 대단한 그런 바램은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엄마를 보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생각을 하죠. 8줄을 쓰면 엄마가 잘했다고 하겠지만 9줄, 10줄, 11줄, 12줄 쓰면 더 기뻐할 거라는 걸 아이가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하면서 엄마가 감탄을 하고 기뻐하고 아빠랑 막 같이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저번에 많이 썼더니 엄마가 엄청 기뻐하시더라 하면서 또 쓰도록 시도를 하겠죠. 그쵸? 네. 그러면서 8줄을 썼으면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8줄 쓰랬다고 정말 8줄만 써? 막 이렇게 괘씸한 이게 아니고요. 그랬으면 된 거예요. 다만 아이가 더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분 좋은 이벤트들 아주 재미있는 일기 소재가 있을 때 아이를 부추겨 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게 주도권이 넘어갈 때 보면은 과목별로 하나씩 독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요, 잠자리 독립을 하고 또 혼자 밥을 떠먹고 또 기저귀를 떼고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가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만 3돌 딱 되는 날, 네, 오늘부터 밥을 혼자 먹고 잠을 혼자 자고 기저귀를 빼.
라고 말하지 않죠. 그쵸? 하나씩 하나씩 그 과목마다, 그 영역마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독립하는 영역이 두 가지. 연산을 혼자 풀고 채점까지 하고 틀린 문제 고치는 거 연산 혼자 할 수 있고요. 일기 쓰는 거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보면 좋은 게 이 두 가지예요. 아이에 따라서는 그 영역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유난히 자신감을 보이는 영역에서 아이가 알아서 하는 영역들의 개수를 늘리면 돼요. 공부를 전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6개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먼저 혼자 해보게 하시고요. 하나가 잘 됐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이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혼자 하는 거예요. 연산을 혼자 잘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칠 수 있는 아이는요, 이제 다시는 연산 때문에 엄마한테 오지 않을 거예요. 연산 독립했죠? 그 다음에 일기를 혼자 쓰게 하는 거죠. 연산 하나 독립하고 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 책 읽기 혼자 해보고, 영어 동영상 틀어서 보는 거 혼자 해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과목별로 가면서 처음에 엄마가 10개를 다 주도했다면 하나씩 하나씩 아이 주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완성돼 갈 거고요. 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개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공부에 때때로 개입하고 있고, 아이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본인이 주도하고는 있지만 엄마의 의견, 엄마의 결정도 여전히 있다라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희 친척분이 오셔가지고 뭐 이야기 나누다가 저희 큰아이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네가 그렇게 하는 거니?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니? 그러니까 아이가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느끼기에 본인도 절반 정도는 결정을 하고 엄마도 또 절반 정도는 주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자기도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확실하게 아는 거, 언젠가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100% 주도하게 될 거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고, 그때를 기대하고 있겠죠. 그쵸?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엄마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상황을 혹시라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너무 아이를 막 잡고 휘두르고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과하게 시키지만 않으면 돼요. 엄마가 주도하시는 거 맞습니다. 엄마 주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도권 아이한테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황에 대한 설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 잘 키워보자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라이브 있습니다. 부모 습관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라이브 하러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